한 두 가지 순서가 좀 남아 있는데요. 한 가지가 이제 청중으로부터서의 질문을 받는 것과 필요하다면 마지막에 그 기자들로부터서의 그 언론 관점에서 질문을 받는 시간을. 언론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은 우리 박서영 대표께서 하기로 했고, 청중으로부터의 질문은 제가 그냥 일반 토론 관점에서 받았는데, 제가 분명히 미리 받기로 했고요. 이렇게 한 분에게 하나씩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은 3개인데, 다행히 적네요. 저보다 3개인데 박선영 후보에게 2개가 왔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개 다 하시나요? 아닙니다. 어느 갈까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죠. 오른소리. 아, 이거요? 네. 아니, 제가 볼 때 오른쪽. 이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봤는데 두 내용이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는 이메일로 유튜브에서 보다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보니까 두 질문이, 하나는 조전혁 후보에게 질문을 했고 하나는 박선영 후보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 내용이 이제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분도 아마 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1분 정도씩 답변을 기회를 똑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원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조전혁 후보께 질문합니다. 강군열 목사님께서 하셨는데요. 조 후보님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려 고의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부정선출인단이, 있는 대로 읽습니다. 부정선출인단이 가입된 건 사실이고 이것은 불법인데, 그런 사실을 알고도 선출인단 투표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어제 이거 1분 만에 대답 못합니다. 이거는 1분 만에 대답할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조금 시간을 더 주시죠. 그건 여러분께 네. 다 읽고 난 다음에 네. 제가 여러분을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하여 어제 고교연합에서 기자회견 성명서를 발표 사퇴하실 것을 요구했는데 사퇴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이게 한 질문이고요. 그 다음 박선영 후보에게 질문입니다. 앞서 오인 후보가 교취업을 통해 본인들 스스로 서약했던 단일화가 무산위기라는 오해의 목소리가 크다. 경선룰 번복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힌 후보에 대해서는 시민 여론도 매우 좋지 않다. 이 사태를 지켜본 최재형 국회의원 당선자가 일부 후보 단일화 불복 사태를 가리켜 솔로몬 어머니를 비유하였다. 모두가 만족하는 룰은 없으나 좌파 교육감에 또다시 우리 서울 교육을 맡겨서는 안 된다. 좌파 교육감에 무너진 서울 교육을 위해 개의를 위해 이번 단일화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실 것인지 협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이제 박선영 후보님께 물었습니다. 두 분께 질문은 없는데 아마 같은 유사한 문제에서 답을 하셔도 좋지만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전혁 후보님께서 1분 갖고는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2분 세팅해놨네요. 그래요? 아니요. 아니, 그러면 다른 세 분도 2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 2분씩 하시겠습니까? 최소한 한 5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누구에게만요? 조 후보님 5분 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예,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답변을 시간을 주시면 저한테도 그렇게 그렇죠. 주시면 그래서 제가 네, 묻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두 분 괜찮습니까? 저는 뭐 아무래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럼 두 분 5분씩 답하는 걸로 하고. 근데 5분 너무 길다고 지금 플로어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3분으로 그럽시다. 제가 3분 하겠습니다. 예. 3분 두 분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말씀하는 들어. 다른 분도 3분씩 하시죠. 예, 그럼 두 분에게 두 분 듣고 난 다음에 3분 예. 쓰시든지 안 쓰시든지 하겠습니다. 예. 저쪽 조전혁 후보 순서부터서 박선영, 최명복, 이ren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40대 60 룰을 갖다 정할 때 우리 5명 후보들이 모두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갖다 다 알고 사인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거주지 외 사람들이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 우리가 알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선출인단에 하는 사람들의 이 선함을 갖다 믿자 이렇게 했고요. 또
후보가 이 모집을 갖다 할 때, 가입시킬 때 거기에 있어서도 이 선의를 갖다 믿자라고 해서 40대 60으로 우리가 룰을 갖다 세팅을 갖다 했습니다. 자, 제가 가로세로 연구소에 나가가지고 제가 방송 출연을 갖다 했습니다. 출연하면은 출연자 앞에 모니터에 그 댓글창이 안 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안 보이고요. 두 사람의 진행자가 있는데 그 진행자 사이에서 제가 대답하기도 바쁜데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후보가 저보고 자제시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제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뭐 댓글창이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조직적으로 어떤 불법을 갖다 저지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갖다 하시고 있는 것은 정말 이 자리를 갖다 빌어가지고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저는 계속적으로 이 교추협의 단일화 대우를 갖다 깨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갖다 했습니다. 그 문제를 갖다 지적을 갖다 하면서 한 후보께서 저에게 사과를 갖다 요구하시길래 저와는 무관한 일이지만은 제가 거기에 출연했다는 단순히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사과 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사과 표시가 제가 불법을 갖다 인정을 갖다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시중에서 떠들고 주장이 되고 있고요. 고교회에서 어제 무슨 성명을 갖다 발표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예 가세연 방송 자체를 갖다 보지 않고 무슨 성명을 갖다 발표를 갖다 한 겁니다. 만약 그 가세연 방송을 갖다 봤다고 그러면은 그런 성명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갖다 취할 것이라고 이미 공문을 갖다 발송해 놨다는 말씀을 갖다 드리고요. 자, 정말 제가 기독교 신자인데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갖다 지신 그 심정을 갖다 제가 정말 어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만 단일화 대우를 갖다 깨는 사람이 저는 역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임 마찬가지. 많이 걱정스러우시죠? 저희 모두 경선 룰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 분은 뛰쳐나가셨지만 저희는 경선 룰을 존중합니다. 자, 뒷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최재형 의원님께서, 이제 의원님이시죠?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 솔로몬의 아기 판결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전날 제가 김문수 TV에 나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솔로몬의 아기 판결을 제가 얘기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놀라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작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한 비서울 거주자는 쌀에 뉘가 섞이듯이 어쩌다가 한두 개 들어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냐. 그리고 그거를 걸러낼 당도도 없다. 그렇게 들어오는 거는 그냥 우리가 묻고 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방송에서 제가 나가는 유튜브는 다 양쪽으로 돼 있고 가운데 이 카메라 밑에도 댓글창이 다 보여서 실시간으로 저희는 그걸 보면서 아무개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하면서 주고받고 질의응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세연은 없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많이 지워졌습니다만 아직도 있어요. 저 조정혁 의원 좋아하는데요. 저 지금 대구 살아요. 어떻게 하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용이 그겁니다. 서울 산다 그러세요. 강남구에 있으니까 강남구라고 쓰든지 영등포구라고 쓰든지 중구라고 쓰든지 마음대로 쓰세요. 저는 우리 식구 거 다 했습니다. 그게요. 줄줄이 나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20장을 받았는데 여기 계신 어느 분은 100개가 넘는, 그러니까 이 캡처한 게
케이스가 20개가 아니라요. 캡처한 화면이요. 근데 여기 계신 어느 분 중에 한 분은 100개를 넘게 받으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4.15 부정선거, 3.9 부정선거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다른 선거도 아닌 교육감 선거를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단일화만 하면 되니까 뭐 경기도에서 들어왔던, 광주에서 들어왔던, 대구에서 들어왔던 그냥 묻고 그냥 가는 거야. 경선 룰을 그렇게 정했으면 그냥 가는 거야. 이게 맞는 겁니까? 2013년도에 통합진보당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죠? 관련자들 전부 실형 나왔고요.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나왔습니다. 교육감 선거 이대로 가면요. 사실은 교취업도 방조자가 됩니다. 그런 교육감 선거 하고 싶으십니까? 어느 변호사한테 물어봐도요. 자기정보보호법, 3분, 그 다음에 위계에 의한 네, 3분 업무 방해죄, 시간이 벗어나기 네. 힘들다고 합니다. 교육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원칙에 사모님 시간이 지금 네, 지나서 자유민주주의 네. 원칙에 부합해야 되고 법에 네.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도리걸 있으면 어떡하시죠? 피해 가시죠. 최병호 의원님 말씀 원칙은 하시겠어요? 정해져야 되지만 그 원칙은 법에 네, 합치돼야 하실 됩니다. 겁니까? 최병호 의원님. 네. 이 단일화 과정이 이번 단일화 과정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은 2012년도부터 14년, 18년도 단일화 과정을 다 겪은 장본인입니다. 2018년도는 단일화 기구가 3개였습니다. 이선본, 교추본, 우리가 이 여러 교육단체가 이번에 합해진 게 교육감추대협의회입니다. 원로회도 있고 대표도 있고 그 뒤에 회원들이 2,000명 정도 돼서 처음 만들어진 단일 기구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고맙고요. 5명이 단일화 하자고 서약설수 기자회견을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시의원에 했었고 한 번은 국회의원회관에 했었고. 자, 그러면 60대 40% 오는 과정도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60대 40은 우리 박 후보님은 100% 지방자치 여론조사자고 그러고, 그 다음에 조영달 후보는 거의 100% 교육자치 이렇게 선거인단으로 하자. 그 합의를 거쳐서 60대 40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40%의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해서 8개 단체가 모집을 했습니다. 마이초이스와 3개 단체와 그 다음에 후보 4명이 죽도록 모아서 우리가 교취협에 제출할 때 각 후보가 서명을 다 했습니다. 서약서를 다 썼습니다. 예.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 불법 서울시민이 아니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서약서를 다 썼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세연이나 신의 한수나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이재명의 보수 쪽에서 얼마나 두드럽힙니까? 우리 윤석열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 김여진을 얼마나 두드럽힙니까? 그건 개인적인 일이에요.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범죄적으로 우리 캠프의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이대로 진행해야 반드시 되고, 이 선거인들이 보통 모여주신 겁니까? 31만 명이 모여가지고 중복자 빼고 28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투표 언제 하느냐고 전화가 똑같이 오는데 투표권을 안 준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칙대로 가야 되고, 나는 이 운영자 가장 설명이 잘할 수 있는 여기 대표가 한 분 와 계십니다. 그래서 백모 박성은 대표인데 이 처리 과정을 우리가 검증 과정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비례 의원 하시겠습니까? 네, 3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 시민들과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기가 논의하는 회의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 또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에는 아마도 어제 저는 대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내일 또 새로운 제안이 있어서 내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각 진영에서 뭐 후보가 오든 대리인들도 와서 또 말씀을 나눠서 최종 결정하는 거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들을 보면 다 일리가 있는데 결론은 교육학 꼭 내가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난 참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말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법률가도요. 그 해석을 하는데 전부 이쪽에 얘기하는 걸 듣고서 이제 유리하게 얘기를 하는 게 오는 줄 아는데요. 나중에 상업적으로 가거나 이럴 때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진영에서 내일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우리 원래 모임 취지에 맞게 단일화 대우를 깨지 않고 가는 그런 차원에서 협의가 있다는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뭐 누구 말씀 듣자 그러는데 여기서는 우리 그런 말씀 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필요하면 내일 우리 회의에 와서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 방송을 혹시라도 보는 우리 교육 가족의 아이들 정말 미안합니다. 사실 이 교육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는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제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 그만두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 판겠다는 또 그게 되거든요. 참 내가 이거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여기 참가했구나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그 단일화를 가져간다는 그 충정은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도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마시라. 하여튼 저희는 모두가 각자 의견은 지금 달라도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모아서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교총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원래 그 단일화 방식이나 뭐 선거 과정에 대한 토론회가 아니고 정책 토론회입니다. 그런데 다만 청중의 의견을 제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드렸는데 묘하게도 그 질문이 단일화에 관련된 질문이 나와서 조금 격해진 점은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우리 이대영 후보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듯이 이것은 후보들 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도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민주주의적 절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약속대로 정책 토론회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거 끝나고 번외로 기자들 질의 토론을 원래 잡혀 있는데 글쎄 너무 고생들 하셨는데 기자분들 그냥 그만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수고했다고 일단 나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분들께서 오신 분들이 계시긴 하시는데요. 꼭 내가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질문이 아니시면 각 후보 쪽에 질의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가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거의 막 일어나셔가지고 청중분들께서. 네. 공감뉴스의 공감신문의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공감신문의 오영세 기자님이십니까? 네. 저기 천세영 교수님 마이크를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기자분들에게 그걸 하겠다고 공지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네, 한번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예, 오늘까지 이렇게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네 분들이 끝까지 수고해 주시는 모습이 보여서 좀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 지금 이제 박선영 후보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부분이 5분이 같이 출발을 했다. 조영달 교수께서 공정성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했던 부분이 또 이어지는 것 같아서 언론 쪽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아주 많이 어떻게 이게 기초가 될 것이냐는 것들이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꼭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은 내일 어떤 결론이 있으시겠다고 이대영 후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만일의 경우 내일 아마 이제 어떤 논의가 결정이 되실 때 여기서 이제 조전혁 후보님이나 심현복 후보님께서는 아마 현재 방법대로 그대로 가시자는 입장이신 것 같고 이대영 후보님은 어떤 결정이시든지 교섭의 결정을 따르신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박선영 후보께서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제안하신 방법으로 후보를 단일화했으면 하겠다는 의견을 주시는데 내일 결정하신 부분이 어떤 결정이시든지 간에 그 결정을 따르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 부분이 본인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맞지 않으신다면 이 단일화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과정에 불참을 하실 의지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한테 질문하시는 네, 건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님들께 지금 질문 주시는 건데 이것도 시간을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후보에게만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아마도 지금 이제 다른 분 제가 질문 드린 부분에 다른 세 분은 같은 제 질문에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요. 아마 교추협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 그 어떤 결정은 지금 결정해서 추진하시는 단일화 과정, 여론조사와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의 결정 과정과 또 지금은 문제가 제기됐으니 그 문제를 안고 간다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론조사로 가는 것이 또 의미가 있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팽팽합니다. 여론에서 볼 때. 그러면 이 부분이 어찌 결정할지는 내일 교추에서 최종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런 결정이 어느 결정을 하든지 간에 박선영 후보님께서 끝까지 교추협의 결정을 따르시면서 가시겠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조영달 후보가 이미 1차적으로 이렇게 이탈을 하신 상태가 됐기 때문에 또 한 분의 문제가 이탈이 된다면 지금까지 중도 보수의 단일화 문제는 아마 퇴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네, 충분히.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있을 우리 후보들 긴급 회의에서 좋은 결론이 도출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요. 이거를 깨자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거를 깨겠습니까? 깨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육감 후보들이라면 불법적인 행동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부정선거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절차를 밟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있었던 통합진보당 사건 비례대표와 둘러싸인 그 사건이 우리하고 아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대법원까지 가서 나온 결과가 주동을 했던 두 사람은 실형이 나왔고요. 그것을 도왔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걸 알면서도 그게 부정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절차를 밟았던 주요 인사 2명.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최명목 의원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가야 한다. 그거는 원칙론으로는 맞지요. 그러나 이렇게 돌발 사건이 일어나고 불법적인 부정선거의 소지가 높은 사람들이 이 선출인단 속에 들어왔으면 그거는 오염된 것이거든요. 불법 선거인단으로 등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버릴 수밖에 없는 거다. 라는 차원에서 100% 여론조사를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11시 가까이 되도록 저희가 회의를 했고요. 내일 아침에도 회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모두 다 공부하실 만큼 하신 분들이고 사회를 바라보고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조영달 후보가처럼 뛰쳐나가는 건 그거는 깨는 거고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좋은 방법으로 가기 위한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큰 방해가 되는 돌을 파내고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영세 기자님 답변에 이제 충분히 답변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후보님, 다른 기자님들,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기자 질의를 지금 계속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 이것으로서 저희 토론회, 2차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